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라 스타가 지은 운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당연해서 부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문제는 그 첫인상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첫인상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이란 한마디로 하면 상대방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의 유형에 당신이 얼마만큼 속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컨대 당신이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썼다고 합시다. 그 자체로는 어떤 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을 처음 마주하는 상대방이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날마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지인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 상대방은 당신을 보자마자 그 히스테리를 부리는 지인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당신과 대화를 한마디 나누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첫 인상으로 히스테리인 성격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지요. 이 판단은 뇌가 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쓰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계속 기존 정보 속에 유형화를 시키려 해요.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꼬리표를 붙이고 그 꼬리표가 바로 당신의 첫 인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지금 애인이나 배우자감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의 첫인상이 중요한 경우라면은 상대가 머릿속에 유형화하고 있는 이미지에 들어맞도록 나를 조금은 매만지는 것이 유용하다, 유리하다입니다. 어떻게 매만져야 하느냐? 그 방법은 방송에서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묵적인 인지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베트람 가브론스키는 안면 유사성 효과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가브론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정확한 것인가는 다른 얘기다. 예전에 본 사람과 닮았다는 시각 정보만으로도 비슷한 특징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한다.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사람과 모습이 살짝 비슷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절로 관련 기억을 떠올린다. 데이트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상형이 있다라고 말한다.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관계의 보따리와 점점 더 구체적인 유형을 형성한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관해 맹목적인 추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제 나름의 특성을 지닌 세상 사람들을 알 기회를, 진짜 그 사람을 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신경과학 실험실에서든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에서든 우리는 신속한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실제 정확성을 희생한다. 상관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걸러내고 판단하는 것이다. 큰 돈이 걸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득을 보는 얼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른다. 2013년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폴 그레이엄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도 마크 주커버그처럼 생긴 사람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도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우리 뇌는 게으르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주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더 피상적이 된다. 독신 남녀들이 애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돌아가면서 잠깐씩만 만나보게 하는 행사인 스피드 데이트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감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이 스피드 데이트 행사 규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략을 바꾸고 쉽게 평가 내릴 수 있는 자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가 알래스카의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모이기도 전에 상대와의 데이트에 실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마을에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반면 데이트 앱을 쓰는 대도시의 사람들은 상대가 매력적이지 않는 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을 것이다. 데이트 사이트 OkCupid에서 가장 먼저 제공하는 정보는 사진이다. 이것만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받는 메시지의 개수와 얼굴 대칭이 살짝 일그러진 사람이 받는 메시지 개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OkCupid가 웹사이트 디자인을 고치면서 프로필 사진의 크기를 키웠더니 매력적인 사람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2013년 1월 15일 OkCupid 사이트는 Love is Blind Day라는 것을 선포하고 몇 시간 동안 회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모두 내렸다. 과감한 일부 독신 회원들은 정보가 잠시 제한된 이 와중에도 이용 가능한 정보만 가지고 데이트 상대를 골라냈다. 자신의 매력 점수가 8점이고 상대가 5점인 경우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고른 데이트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OkCupid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티안 러더는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서로 마주하고 앉으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온라인상에서는 정색하고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문화학자 캐서린 주플에도 이와 비슷한 재미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 친구는 출판사에서 감성 과잉된 원고들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서류 봉투에 담긴 수백 부의 원고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에 다 읽을 수도 없는 양이에요. 그녀가 읽는 속도보다 새로운 원고가 책상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소소한 게임을 하기로 했죠. 좋아, 오늘은 빨간 서류 봉투에 있는 원고만 읽어볼까? 그렇다. 이런 소소한 게임은 한없이 계속될 수 있다. 이제 면접으로 자리를 옮겨보자. 면접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기울어지는 쪽에 얹을 구슬을 점점 더 모으게 된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어떤 사람에 대해 감이 오면 그 감과 관련된 정보가 눈에 더 잘 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에게 살갑게 굴고 믿음을 가지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면접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더 확신을 갖는다. 연구자인 크리스티 쿠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이 점이 면접을 잘 보고 사람들 성격도 잘 판단한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훌륭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직원감이라고 생각하고 채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이와 관련된 재미난 연구가 있다. 20년 전 연구자인 울리 밀러와 앨런 머주어는 한 무리들의 학생을 대상으로 1950년도 웨스트포인트,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증명사진을 보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다. 평점 기준은 딱 하나였다. 바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기준에서 7점 만점에 7점을 받은 사진의 인물들은 누가 봐도 군인처럼 생긴 사람이었다. 하나같이 강한 턱, 높은 광대, 그리고 짙고 고든 눈썹선을 가졌다. 압도적 분위기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통통한 볼살, 큰 눈, 짧은 코, 작은 턱을 가진 소년 같은 남자들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굴에서 압도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풍기는가 하는 것 말고는 생도들에 대해서 달리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평가는 최정예 군사학교에서 그들이 위치한 계급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추세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서도 이어졌고 수십 년 뒤 장군처럼 보였던 생도들이 실제로 장군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썼다. 얼굴에서 풍기는 압도적 분위기는 직업적인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턱선이 얼마나 각진가에 따라 앞으로 그가 군 경력을 어떻게 쌓을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든 눈썹선을 타고난 유전적인 행운 덕에 웨스트포인트의 다른 생도보다 더 빨리 출세할 수도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힌트를 나눠보겠다. 첫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생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만하고 평판도 좋고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웃어야 한다. 둘째,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대체로 무난한 색감의 증명사진을 찍어라. 부르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라. 셋째, 우리의 실패는 절반쯤은 운에 따른 거다. 특히 그 실패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이때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넷째, 아기처럼 동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은 호감이 더 가긴 하지만 능력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압도적인 분위기의 외모를 가진 사람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려면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압도적인 분위기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거나 다정다감한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라스타 운의 탄생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 한 페이지를 읽고 딱 5분간 오늘 공부할 각오를 다지는 하루 5분 공부 각오.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